자, 이번 시간에는 갱년기 장애 그리고 유방암을 억제해주고 그 다음에 피를 가장 맑게 해주는 이 레드클로바 밖에는 써있는 게 블러드 클렌저라고 되어 있는데 호르몬 균형까지 다 잡아줍니다. 그래서 혈액 정화제로 너무 좋은 요것으로 건강해지세요. 요게 뭔 것 같으세요? 뭘까요? 레드클로바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 58 Natural Remedies in Where There is no Doctor or Medicine이라고 하는 의사도 약도 없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58가지 천연 치유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천연 항암제이자 천연 항생제 그리고 블러드 클렌저라고 하는 혈액 정화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5단계 해독이 끝날 때 맨 마지막에 이제 대장이 막혀 있어서 대장 폐색이 걸려 있는 분들이 이제 333이나 112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면서 대장에 있는 독소들을 다 빼내요. 대장에 막힌 거, 그래서 장 누수 증후군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을 만큼 대장 폐색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폐색을 청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드셔서 몸에 뭐가 많아요? 뇌에서부터 발끝까지 기생충이, 편충이, 유충이, 뭐 선모충균이 바글바글 잔뜩 있어요. 그래서 암 전문가들은 반드시 5단계 해독 가운데 절대로 빼먹지 말아야 될 게 바로 기생충을 제거하는 단계다. 그래서 보니까 이 유튜브에 보시면 알벤다졸, 펜벤다졸, 심지어는 동물들이 먹는 기생충 약을 먹고도 암 환자들이 통증이 완화가 되고 또는 이제 종양표적 수치가 내렸다고 하는 이유들이 왜 그러냐면 그만큼 현대인들에게 기생충이 바글바글 기생충과 이 젖산, 피불산, 담석, 결석들이 단단하게 칼슘화되고 석회화된 것들이 간에 가서 붙어버리면 간암, 위에 가서 붙어버리면 위암, 대장에 가서 붙어버리면 대장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해독 단계가 중요한데 기생충 2단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를 청소해요? 예, 암덩어리를 구성하는 단단한 지방을 구성하는데 또 일부를 차지하는 신장에 있는 결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시스틴 결석 그리고 칼슘 결석, 요로 결석에 대해서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석을 제거하는 방법들 그래서 배우셨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아주 5단계 해독의 하이라이트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글루타티온이 생성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한 피로도를 느끼면서 모든 기능이 다 깨집니다. 장기의 기능이. 그래서 간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간에 있는 독소들인 대표적인 독소인 담낭에 있는 독소인 담석들을 다 제거해내요. 그게 4단계죠. 마지막에 이제 신장, 간, 담석, 결석들까지 싹 다 빼내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의 혈액과 혈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블러드 클렌저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레드클로바입니다. 자, 레드클로바 왜 드시는지 아셔야 돼요. 자, 이제 레드클로바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네이클로바를 찾지 마시고 레드클로바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 생명의 그 행운을 주는 클로바는 레드클로바입니다. 자, 특별히 이 빨간 클로바의 꽃은 약용으로도 사용되고요. 음식, 음료, 향료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기 레드클로바에 대한 논문을 좀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특별히 레드클로바는요. 여성 호르몬 이 에스트로겐과 아주 유사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입니다. 자, 에스트로겐은 뭡니까? 유방암을 계속적으로 촉진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동물성 지방에 많은 에스트로겐 대신 우유와 계란에 많은 에스트로겐을 촉진시키는 것 대신에 여러분들 대신 콩에 많은 뭘 드세요? 아이소플레본을 드시죠. 근데 여기 보니까 레드클로바에는 이 에스트로겐을 촉진시켜서 유방암을 촉진시키는 것과는 반대인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많이 함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몸에서 이 변화돼서 활성화돼서 바로 아이소플로벤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요 레드클로바를 드시면 이 난임인 분들에게도 도움이 돼요. 지난번에 이 난임 치료를 위해서 호르몬 처치를 한두 달 받고 나서 유방암이 생겼다고 오신 친구가 있었죠, 미국에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득과 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개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아이소플레본, 레드클로바에 많이 들어있는 아이소플레본은 특별히 이제 불임이 있는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난임의 문제를 도와주기도 하고 갱년기 증세가 심한 걸 뭘로 아세요? 얼굴이 빨개져요.
홍조 증세가 많이 나죠. 그리고 이제 항암하신 분들이 이제 갱년기가 빨리 오시는 분들이 많죠. 호르몬 변화가 와서. 그래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는 갱년기 증세가 오고, 폐경기 증세가 심하시면 우울증이 상당히 심하게 오죠. 그래서 며느리와 이유 없이 자꾸 다투는 이유가 이 호르몬 변화의 또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방에 통증이 있는 분들, 생리 전 증후군이 있을 때도 그렇고, 비만, 월경 전 증후군 증상, 요럴 때 이제 갱년기 증세를 완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가장 안전한 호르몬 치료제가, 대체 호르몬 치료제가 바로 레드클로바입니다. 그 레드클로바가 얼마나 좋은 성분들이 많은지 좀 보세요. 자, 이 레드클로바를 보시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상당히 안전합니다. 여기 나오네요. 자, 레드클로바가 보니까 레드클로바로부터 유래된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뭘 대체한대요? 에스트로겐 대체요법의 대안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예. 레드클로바에서부터 유래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바로 이 에스트로겐을 대체하는 요법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결론을 보니까 레드클로바 추출물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여기 보시니까 갱년기, 메노포절 디스오더라고 하는 갱년기 증세를 치료해주기도 하고요. 치료하기도 하고, 보니까 또 어떤 갱년기 증세를 치료하는 음식 첨가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하고, 무엇을 줄여주냐면 브레스트 캔서, 여기 보니까 유방암의 위험을 줄여주는데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대신 대안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5단계 끝날 때 혈액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도 레드클로바를 쓰지만, 갱년기 증세와 항암 특별히 방사선 하신 분들은 호르몬 균형이 많이 깨져 있어요. 그럴 때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대안적으로 활용하기에도 아주 넉넉한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레드클로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드클로바가 상당히 좋은 작용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레드클로바는 부작용이 없이 정말 아주 신생아가 먹어도 될 만큼 안전한 허브 성분이에요. 자, 그리고 굉장히 빨리 작동하는데, 특별히 5단계 해독이 끝날 때 되면 젖산, 피부르산, 담석, 결석, 온갖 기생충들, 독소가 다 빠지니까 손톱에도 발톱에도 머리카락에도 여러분들이 슉슉슉슉 변화가 와요. 5단계 끝나고 나니까. 몸은 너무 가벼워졌는데 탈모 증세도 이렇게 조금 더 심해지기도 하고 새로 나기도 하지만 기존에 있던 애들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독할 동안 독수리 털 빠지듯이 자꾸 온몸에 변화가 와요. 해독 증세가. 그래서 손톱도 발톱도 막 각질도 막 떨어져 나가고, 막 그리고 이제 머리털이 있던 게 우수수 빠져나가고 또 새로운 것들이 막 돋아납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5단계에서 레드클로바를 드시면 걔가 잡아줘요. 두피가 지난번에 한 미용사분이 제 두피 강의를 듣고 그 탈모를 없애기 위해서 계피를 활용해서 한 것을 했더니 머리숱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고슴도치가 됐어요. 하시는 것처럼 레드클로바를 안정적으로 드시다 보면 두피가 이렇게 계속 새롭게 나옵니다. 모발이 튼튼해지고 피부도 아주 모델처럼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이 있는 분들, 우울증 치료, 공황장애, 조울증, 요런 증세에도 레드클로바를 쓰시면 우울증이 많이 완화가 되기도 하고, 갱년기 때 특별한 증세가 뭐냐면 잠을 잘 못 주무세요. 그죠? 잠을 잘 못 주무십니다. 그럴 때 아주 질 좋은 수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레드클로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레드클로바가 참 필요하겠죠. 특별히 5단계 맨 마지막 단계에 필요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습진이나 또는 염증이 몸에 많을 때, 그리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구강이나 비강에 특별히 염증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안구에서 점액이 증가할 때, 그리고 기침, 호흡기 감염, 이거 어저께 보셨지만 우유 유제품을 먹을 때 천식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 그랬어요. 기관지염. 이럴 때 왜냐하면 점액질이 많기 때문에 카제인 성분이 끈끈한 점액질을 구성해서 요럴 때 레드클로바를 드시면 피를 맑게 하면서 기침, 천식 이런 증세, 기관지염이 빨리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 마지막 5단계 해독에서 그동안 나오지 않은 온갖 젖산, 피부산 독소들을 얘가 이제 완전히 빼주면서 면역 기능을 쑥쑥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글루타티온이 잘 나오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간에도 도움이 되고, 이 동맥이 경화되지 않도록 피를 맑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뇌혈관도 막혀 있을 때 편두통이 자주 올 때 요게 이제 피를 맑게 해주고 이제 폐에 스팟으로 이렇게 염증들이 퍼져 있을 때도 혈액을 맑게 하면서 도와주고 소화기나 가장 중요한 게 레드클로바 겉에 보면 블러드 클렌저라고 써 있어요. 대표적인 기능은 혈액을 정화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쭉쭉쭉쭉 줄여주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제 자궁경부암이나 신장 기능이 많이 파괴되신 분들은 소변이 이뇨작용이 안 됩니다. 그때 이뇨제처럼 이 레드클로바가 작용을 해요. 예, 그래서 이뇨작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소변 생산을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신체의 이 체액의 수준이 균형이 깨져 있을 때 이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나 폐 기능이나 소화기 및 혈액을 정화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레드클로바라고 하는 천연 치료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단계 해독 맨 마지막에 있는 이제 모든 해독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레드클로바를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완전히 이제 남아있는 게 없이 깨끗하게 이 산소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하면서 이 레드클로바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특별히 이제 갱년기 증세를 완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얼굴이 홍조를 많이 띠고 그리고 신경이 많이 우울해질 때 갱년기 증세를 잡아줄 때 레드클로바가 상당히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의 위험을 아주 낮춰줍니다. 계속적으로 피를 맑게 하는. 그래서 고혈압 환자, 고지혈증 환자들도 천연 치료제로 화학제를 드시면 어제 보셨지만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으나 신장의 결석과 간의 담석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 어제 보셨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가장 좋은 천연 치료제인 레드클로바로 혈전 용해제인 와파린 계열의 아스피린이나 이런 와파린 계열을 드시는 것보다 가장 안전한 레드클로바로 혈전 용해제 대체로 쓰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호흡기 감염이 있을 때 호흡기 감염과 싸워주는 게 그래서 이제 감기, 몸살, 기침할 때도 레드클로바를 유칼립투스 오일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프로폴리스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호흡기가 감염됐을 때 호흡기 감염과 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레드클로바의 좋은 성분이 있기도 하고요. 뼈가 약할 때도 뼈를 아주 튼튼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칼슘 하면 자꾸 메르치, 우유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 레드클로바 이런 허브에 얼마나 뼈를 튼튼하게 하는 성분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요. 이 피를 맑게 하기 때문에 심장혈관이 막혀가지고 이 뭡니까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해야 될 만큼 심장혈관벽이 기름으로 막 좁혀져 있을 때 그때 이 카디오바스쿨라 헬스라고 하는 이 심혈관 건강을 아주 개선시켜주는데 아주 도움을 주는 것이 또 레드클로바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피부에도 염증이 있을 때 그 염증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5단계 해독에서 레드클로바를 종종 드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암을 예방하는 음식이 암을 치료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모발을 튼튼하게 해줘서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여러분들이 독수리 털갈이 하듯이 해독이 될 때는 독소도 빠지지만 미네랄도 좋은 미네랄도 조금씩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멀티바이타민 21세기의 블루체인 멀티바이타민으로 무너져 있는 미네랄 균형을 맞춰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드셨어요? 비타민 C로 담석이 잘 생기지 않도록 실리마린이나 비타민 C로 이 간이 튼튼하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균형지게 해서 드시는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레드클로바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는데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예, 자, 오늘 제가 또 이제 좋아하는 시 한 소절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혜인 수녀님이 제가 왕팬인 걸 알기 때문에 한번 만나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수녀님들이 차례대로 오시는데 언젠가는 뵙겠네요. 가을에 제가 엄청 떠들었나 봐요. 제가 얘기를 안 하니까 조용하네요. 제가 좀 시끄럽긴 하구나. 얌전한데. 자, 가을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가을이여 어서 오세요. 가을, 가을하고 부르는 동안 나는 금방 흰 구름을 닮은 가을의 시인이 되어 기도의 말을 마음속에 적어봅니다. 가을엔 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바람을 잡아 그리움의 기도로 키우며 노래하길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늘 기도로 시작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하세요? 예, 세상 만물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도 아침마다 올 때요 온 세계를 돌다 옵니다.
우리 이인순 사모님은 또 하늘마을 가장 아픈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의 얼굴이 다 떠올라요. 그래서 누구는 잠을 못 잡으니까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 부탁하고 와요. 그리고 온 세상을 다 떠돌다가 이제 여기까지 옵니다. 세상 만물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가을엔 나의 발길이 산길을 걷는 수행자처럼 좀 더 성실하고 부지런해지기를 원합니다. 전 정말 이렇게 되고 싶어요. 선과 진리의 길을 찾아 끝까지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욥의 시험과 같은 시험을 당하시는 여러분들이 참 많으시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가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는 나의 언어가 깊은 샘에서 길어올린 물처럼 맑고 담백하고 겸손하길 원합니다. 전 정말 맑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늘의 꽃갈대야 예수님 예비하신지 그곳에서 너를 만나서 반갑게 만났으면 저 하늘에 살 때에 이웃집에 누가 살까 문 두드리면 내가 나와 반갑게 만났으면 하늘마을에 안 오고 하늘나라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너무 빨리 하늘나라로 가지 마시고 하늘마을로 오셔서 맑고 담백하고 겸손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맑고 고운 말씨로 기쁨을 전하는 하늘마을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육신의 몸이 건강해지고 또 마음이 아프지 않고 또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하나님과도 늘 가로막힌 담이 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마을의 모든 아픈 손가락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 가장 연약한 이인순 사모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고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